안녕하세요. 실내 건축사를 강의하는 고강용 교수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근세 실내 건축 영역으로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중세 말기에는 일반 대중들의 종교적 열망이 매우 낮아졌고, 반대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공업 발달은 기존의 관념이나 의식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로써 중세 사회는 점점 무너지고요, 르네상스라고 불리우는 근세 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르네상스 건축은 기독교 정신과 봉건주의 제도 위주의 중세 사회가 붕괴되면서 상공업 위주의 시민 사회가 성립이 되는데요. 15세기 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전개된 고전주의적 경향의 건축 양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했듯이 교회 건축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생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택, 시청사, 별장, 이런 서민 중심의, 그리고 주로 로마 시대에 번성했던 그런 건축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인데요. 시장 사람들이 서로 상인들이 팔고 사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인체 비례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인체 비례, 이 전까지만 해도 신 중심이었는데 인간을 중심으로 그리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새로운 구조 형식 없이 건축가의 의도에 의한 미적 조화 추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대 구조 양식에서는 구성체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구조체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장식적인 것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별도로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천정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특히 종천장이라고 하는 액자 형식이 틀이 둘러진 평면 혹은 곡면 형태의 천장을 만들고 그 위를 프레스코 회화, 프레스코 회화는 석고를 바르고 그 석고 위에 그림 그린 걸 프레스코 회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프레스코 회화로 마무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테인드 글라스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크다고 하겠는데요. 스테인드 글라스의 기독교적인 성경 말씀을 스테인드 글라스화 시켜서 회화 처리했다고 하면, 그게 신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인간 중심의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돔의 발전입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돔이지만 하부 드럼, 요 돔이 이렇게 생겼으면 요 밑에 부분을 드럼이라고 하는데요. 하부에 드럼을 높게 하고 이곳에 창을 뺑 둘러 창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에 신비로운 채광 효과를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돔의 하중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구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각과 외곽으로 나뉘어진 이중 틀 구조 돔을 만들고 정상부에는 탑을 두는 기법을 창안해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내각과 외곽으로 이루어진 이중 틀 구조, 그리고 상부에 이런 종탑을 두는 기법을 창안해냅니다. 건축적 표현으로는 고딕 건축이 수직선의 의장을 주요 요소로 사용했다면 그 수직적인 요소로 신과 좀 더 가까워지겠다고 하는 종교 이념이 표현되어졌겠죠. 하지만 르네상스 건축에서는 이와 반대로 수평선을 의장의 주요 요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관계와 유대를 강조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딕과 르네상스가 서로 대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건축물의 특징으로는 외부 벽체는 넓은 토대 위에 세워졌고, 층의 구획과 처마 부분에는 강렬한 코니스, 여기 중간중간에 보이시는 이 테두리에 삥 둘러쳐져 있는 게 코니스인데요. 처마 부분에 또 층 구획에 강렬한 코니스 수평 띠를 둘렀고요. 벽면을
구성하고 장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벽체 하층 부분은 거친 석조 마감이고요.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부드러워지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데요. 이것이 유행과도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벽체 표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 여섯 번째로는 이렇게 별장, 지금으로 치면 별장이죠. 엔타블레처를 갖춘 원주 사용, 우리 고전 실내 건축에서 배웠는데요. 엔타블레처, 요 삼각형 요 부분을 엔타블레처라고 하는데요. 현관이나 창, 니치, 발코니 등의 엔타블레처를 갖춘 원주가 사용된 것이 특징인데요. 고정의 바탕을 둔 관계로 각종 로만식 오더가 사용되었는데 대칭적 평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오니아식과 코린트식 오더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일곱 번째 특징으로 투시도법의 발명입니다. 세공기술자이자 조각가였던 브룬엘리스키가 투시도법을 발명하게 되는데 이 또한 신중심의 사고에서 관찰자,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사물을 보고 해석하고 공간을 표현했다는 점을 높이 살 수 있겠습니다.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첫 번째, 교회 건축 중심에서 생활 건축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두 번째, 건축가의 의도에 의한 미적 조화가 추구되었다. 그러니까 개성이 추구되었다라는 거죠. 이중돔의 개발을 통해서 돔이 더 멋있어졌다. 쉬운 말로 그 드럼 부분에 창을 두기도 했고요. 네 번째, 수평적 건축 의장을 사용하였다. 고딕 건축이 수직적 의장이었다고 하면 르네상스 건축은 수평적 의장을 사용하였다. 다섯 번째, 엔타블레처를 갖춘 원주의 사용. 그래서 주거 건축에 엔타블레처를 갖춘 원주가 사용되었다. 여섯 번째, 브룬엘리스키에 의해서 투시도가 발명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로크 건축입니다. 바로크의 어원은 불규칙한 형태로 일그러진 진주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주의, 합리주의 경향에 반대해서 생겨난 건데요. 17세기 초에 이탈리아에서 발생되어서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번창한, 프랑스에서 번창한 이유는 루이 14세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감각적이고 역동적이며 장식적 효과를 추구한 건축 사조라고 하겠습니다. 바로크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축적으로 변한 것 첫 번째 특징이 그 규모가 매우 거대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곡면 형태를 사용했다는 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역동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얻게 되었고요. 새로운 평면 형식과 공간의 창조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성보다는 복잡성과 풍요성을 택하게 되었고요. 공간 내부에 빛의 극적인 효과까지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공간 내부에 심오한 신비성을 표현한 바르크 양식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구부리고 조각하고 표현한 것들이 어찌 보면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걸작이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건축술을 바탕으로 한 공간 표현이라고 하겠는데요. 마치 고무와도 같이 구부러져 보이는 벽돌과 구부러진 박공벽, 그리고 재단과 앱스 위로 굽이치는 반쪽의 돔들은 복잡한 모양의 돔과 잘 조절된 채광의 극적 효과에 잘 어우러져서 동적인 감각과 긴장감을 가진 아주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만들려고 하면 몇 명의 목수가 이와 같은 조형물, 이와 같은 천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은 3D 프린터기가 대신 해주겠지만 이렇게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징 세 번째로는 이러한 환상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각 예술 분야에 색다른 기법이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각가는 작품에 회화적인 색채를 썼고요. 건축가는 부재를 지지하는 곳에 조각물을 인용했고, 화가는 벽이나 천정에 3차원적인 투시도로 장식을 하면서 곡선적이면서도 화려한 그리고 고유한 건축 양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크 건축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규모가 커지고 곡면 형태의 바탕을 두었다. 두 번째, 실내 장식에 중점을 두었다. 세 번째, 각 분야에 색다른 기법이 도입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로코코 건축입니다. 일그러진 진주를 뜻했던 바로크하고 비슷할 수 있지만 로코코의 어원은 조개 껍질 모양의 장식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곡면이나 곡선을 우아하고 화려하게 표현한 양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를 예를 들어 말하자면 루이 14세의 절대 왕권을 배경으로 해서는 공적 생활 위주로 전개된 반면에 루이 15세,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죽고 나서 온 로코코 시대에는 공적이 아닌 개인의 사생활 위주로 한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공간에 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바로크하고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크에서는 실외, 실내에 꾸몄다고 하면 로코코에서는 실내에 곡선과 곡면을 이용해서 바로크 때보다 더 정교하면서 우아하고 화려하게 장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부처럼 매우 화려하고 또 금색을 치장하고 조각, 또 세밀한 조각을 사용한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코코 시대의 가구들은 대표적인 표현법이 캐브리올 다리, 이렇게 한번 휘어진 다리를 캐브리올 다리라고 하는데요. 캐브리올 다리와 스크롤 다리로 만들어졌으며 대처적으로 중후한 구조와 나뭇결의 자연미를 살린 가구가 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크 건축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사적인 공간을 중시하고 내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그 아름다움 속에 정교한 실내 장식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곡선 디자인을 가구에 접목시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실내건축사 4강 근대 실내건축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